안녕하세요. 투자의 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리뷰를 하면서 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지, 업황이 좋은데 왜 자꾸 주가가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조금 요약을 하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매출이 10.32조 원, 10조 클럽을 정말 오랜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성장을 한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죠.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빅그로스도 이제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자, ASP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었죠. 그러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아래 내려보면은 영업이익도 2.69조 원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03% 성장을 했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38%나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16 공장이 이제 초기 비용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거, 결국에는 업황이 지금이 계속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시장 전망치를 내놓은 부분, 자, D램의 수요도 연초 기대를 상회했고 낸드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2년 연속 PC 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10% 이상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기업용 PC라던가 이제 교육용 PC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쪽도 이제 신제품 출시와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이제 양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서버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죠.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신규 CPU 출시 효과로 하반기 수요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 계획, 하이닉스의 계획으로 이제 1나노미터짜리 하반기 양산 확대되고 EUV 장비 활용해서 이 부분도 이제 공급이 시작되고 DDR5가 드디어 출시가 된다. 이러면서 DDR5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고사양 낸드 쪽, 고사양 낸드가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낸드 사업부도 이번에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낸드 쪽 업황도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D램의 업황이 호황이고 낸드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좀 갑론을박이 심하고 주가의 전망도 이제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낸드 플래시도 이제 고용량 탑재한 신제품이 나오고 기업용 SSD 낸드 플래시 쪽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연말부터 176단짜리 낸드 양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고, 그 논쟁도 이제 그러한 이 언택트,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요에서 온택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PC나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기저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그러한 전망, 그런 여러가지 노이즈가 주가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증권사의 전망치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매출은 11.5조, 영업이익은 4.2조 원으로 더욱더 가파른 영업이익 개선세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 업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이 공급량 증가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은 공급량 증가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가격적인 상승, 가격의 상승은 저해를 할 수 있다는,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있다,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투자 초점은 가격의 흐름보다는 물량, 수요의 흐름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는. 그러면서 하이닉스 PBR 밴드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은데 목표가는 아마 14만원으로 설정을 했을 겁니다. 목표가가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 기대했었던 것보다. 그리고 다음 이제 케이프 투자증권의 이야기를 보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수요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메모리 수요 강도가 연초 전망 대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중요한 건 하반기에 이 서버 수요 강세 지속과 모바일 회복,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PC와 서버 모두 부진했었던 이 엔터프라이즈향 수요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어쨌든 수요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심히 낮아진 재고 수준, 국내에 이제 삼성이나 그 반도체 제조사들, D램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국 공급 증가를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펙스 상향이 불가피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EUV 도입이나 DDR5 양산 때문에 캐파의 로스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 캐파의 확대가 공급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가격에 대한 상승의 방향성은 여전히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면은 가격 상승 또는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동사의 주가는 호실적과 향후 수요에 대한 우려가 모두 선반영됐다. 이제 케이프에서는 선반영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우려 대비 수요 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품 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 그리고 적자를 기록 중인 낸드 부분의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3분기 흑전에 이어서 연간 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7만원을 제시를 했고, 아래 도표에서도 보이다시피 이제 낸드 쪽 영업이익이 흑자로 올라선다. 그리고 D램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 자, 올해 3분기부터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는 17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을 보면은 결국에 이유가 어쨌든 이게 뭐 하반기 전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세트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수요를 이제 고객사들이죠. 뭐 인텔, 구글 뭐 이런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 삼성, 하이닉스 이런 업체겠죠. 결국 이런 업체들에 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시장은 계속해서 노이즈를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결국에
유진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 전망은 불확실한데 이 코스트 증가,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지금 캐펙스로 인한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M16 공장이 M16 공장 그거 초기 비용 발생하죠.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하죠. 그런 이슈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 자체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밸류에이션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케이프 투자증권에서는 수요가 전망이 밝다고 했고 유진이랑 지금 이베스트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게 계속 이제 지배적인 관점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던 증권사였어요. 20만원까지 원래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가파른 실적 증가, 실적 계속 좋아지죠. 근데 이 메모리 고점의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인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노이즈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자, 3분기 D램 가격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가격 저항이 발생했다. 결국에는 협상을 하겠죠. 그 세트 업체들과 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지금 재고 상황이 타이트하고 너네도 재고가 별로 없잖아 하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다소 높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런 동남아 쪽 국가에서도 재고 소화가 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가격 협상에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업체들이 재고가 타이트하고 서버 수요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라서 사실 그러면은 이 서버 수요 증가, 결국에는 이 서버 수요 증가라는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상승 사이클의 방향은 여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방 재고가 소화될 시간이 지나야 논쟁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약간 아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제 신한에서는 요약을 좀 했는데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이러한 여기에서 나오는 선반영은 최근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나왔던 거의 15%에서 20% 나왔던 그 하락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매크로 충격,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수요의 충격이라던가 공급 과잉이 아닌 이상 동사의 주가가 추세 하락을 한 적은 없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예요. 추세 하락한 적은 없다. 생산 업체들은 독과점을 통해서, 사실상 과점 기업이죠. 세 개의 업체가 거의 대부분의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급을 이제 조절하면서 이 업체들이 조절하면서 고수익성을 추구할 전망이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주관적이죠. 공급 조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한 것도 이런 내용을 좀 뒷받침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펙스 확대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이닉스에서 1분기가 끝나고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했죠.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던 그러한 부분, 고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할 전망이다. 현재 수익성은 호황을 끝낼 위치가 아니다. 이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요소예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그런
수요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게 감소가 되고 있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DDR5가 출시가 되면서 또 새로운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과 코로나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을 그런 서버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서버가 D램에서는 되게 가장 중요한데 이 수요가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주가의 추세 하락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주가는 실적 YOY 전년도 변화에 민감하다. 메모리 실적은 기저효과가 3분기와 4분기에 확대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주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선반영 논란, 주가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반영했냐라는 그러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업황은 되게 좋고 현재의 수요도 좋아요. 근데 결국 이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한 물음표,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가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이기 위해선 이 내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 서버 수요랑 앞으로 더욱더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이런 구글이나 뭐 아마존, 근데 뭐 넷플릭스, 애플 이런 고객사들의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엔 이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는 3분기가 끝날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가 돼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 PBR 밴드는 이제 평균치를 하회하기 시작했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발생되는 시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1만원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긴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요소는 낸드 부분의 흑자 전환, 이거는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더 빨리 좋아지느냐, 그리고 내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느냐가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격대가 보시면은 11만원대 초중반에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온 주가가 결국에는 이 정도 가격 라인이 잡히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지 라인이 잡힌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흐름을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 11만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 전망치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어야 또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